여기 118페이지 중간에 이제 플러렌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이건 뭐 니네가 잘 아니까 플러렌은 탄소 60개로 결합되어 있는 60개 말고 사실 다 탄소의 숫자가 좀 다른 애들도 있는데 탄소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약간 이런 형태의 물질이야. 다 탄소로만 되어 있고 다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질이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적인 기준은 몇 개씩 붙은 게 기본인지 아냐 모르냐로 결정이 돼. 근데 얘 플러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로 결합해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약간 큰 형태의 분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대 분자까지는 아니지만 분자치고 상당히 큰 편이 되는 거고, 이 플러렌이 원래 이전에는 탄소가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이 있었는데 플러렌 발견 이후로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양한 다른 물질들도 계속 연구가 돼서 그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네 그래핀 알지? 그래핀 요즘 워낙 얘기가 많아서 그 흑연의 한쪽 판만 딱 떼어낸 형태인데 이런 그래핀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뭐 내용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자, 플러렌의 구조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탄소들끼리 결합해 있는 데다 비금속들이잖아. 비금속 간의 결합은 무슨 형태로? 공유결합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서 공유결합부터 먼저 나와 있어. 그래서 공유결합의 특성 나와 있는데 앞에 이온결합에 대해서 한마디 다시 하고 있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로 이온결합을 하는데 이 경우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돼. 근데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하려고 하면 둘 다 옥텟을 이루고 싶을 때 전자를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주는 애 없이 받아올 수만은 없으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전자를 뭐해요? 공유해요. 결합을 형성하지. 네. 이때 전자를 공유할 때 무엇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전자를 공유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갈 수 있게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가지는 전자, 공유하는 전자까지 다 합치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는 이런 형태로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소인데 너네 사실 작년에 공유결합 배웠어, 그치? 그래요? 1학년 통과 시간에 공유결합 나왔고 분자 모형 만들기 수행평가도 했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걸 수행을 했었어요. 자, 수소원자와 수소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려보자 그랬는데 수소원자는 양성자 하나의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 얘는 옥텟은 원래 8개의 전자를 채우는, 바깥의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갈 거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갈 거니까 8개까지는 필요도 없고 2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 서로 가까워져. 서로 가까워진데 둘 다 비금속이다 보니 누구도 전자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2개의 수소 원자가 전자를 함께 가지는,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 형성하게 돼요. 너희들 기억나?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작년에 사실 이렇게 안 그리고 다른 것도 했어. 점으로 찍었던 거 기억나? 자, 어쨌든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형식이 있고, 이건 루이스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다시 나와.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야. 근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 찍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그 전자를 다른 수소와 함께 가질 거잖아. 함께 가질 거니까 가운데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놓고서 얘와 얘가 모두 그 전자쌍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사실 여기 이 화면에 그린 것처럼 그리는 거는 초딩 느낌이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고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만 나타낼 거거든. 그럼 요 원자 사이에 있는 요 전자의 쌍이 함께 가지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의미해요. 물론 수소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있으면 되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몇 개를 채울 수 있게 공유하겠어? 8개 채울 수 있게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 분자와 같이 비금속 간의 결합에서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이렇게 하면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이런 결합을 형성할 경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이온결합에서 결합 형성 관련해서 그래프 봤잖아. 공유결합도 결합 형성과 관련된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 119페이지 아래쪽에 이 그래프 있거든?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지난번에 본 거랑 비슷하게는 생겼어. 네. 이온결합 그래프랑 비슷한데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인력과 반발력 그래프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온결합에서는
인력 그래프, 반발력 그래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에너지를 합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일 때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그래프가 나왔었거든. 근데 공유결합은 인력과 반발력 그래프를 주지 않아. 왜냐하면 인력 그래프도 그렇고 반발력 그래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얘네들이 전자쌍을 공유하게 됐을 때 전자구름이 일부 겹쳐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 약간 어그러지는, 약간 안 맞게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두 개를 따로 그려주지 않고 그냥 합쳐진 형태의 그래프 하나만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던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는 안정된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에너지가 낮아져야 된다 그랬었지? 자, 그래프의 가장 에너지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이 지점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으로 나왔는데 마이너스 에너지 없다 그랬잖아. 이 마이너스 436의 의미가 뭐야? 그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내가 가진 에너지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야. 안정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안정하다 보니까 그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X축에 핵간거리라고 해서 이 뭐라고 읽어 이거 PM? 피코미터라고 읽는다고 했지? 피코미터 기억나? 1피코미터가 10에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이거 어때? 교과서의 뒤에 212페이지 부록에 있는 거 봤지? 굉장히 작은 단위야.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고 중요한 거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리 측정에서 전자 구름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었지.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측정하지 않고 명확한 위치를 아는 핵에서부터 출발해서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했을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잘 따져주는데 이온 결합하고 다르게 공유 결합은 약간 전자 구름이 겹쳐진 형태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어. 물론 너무 멀면 어때? 너무 멀리 있으면 인력이 너무 약하잖아. 결합 형성이 어렵고. 이것도 공유하는 만큼의 전자구름만 겹쳐져야 돼. 전자구름이 너무 과도하게 겹쳐지면 역시 반발력이 커져서 결합 형성이 어려워요. 적절한 위치에 맞춰서 결합을 형성하는데 그때 공유하는 전자쌍만큼만 전자구름이 겹쳐지는 정도의 거리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로 되었을 때 결합이 형성이 돼서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아두면 돼. 그래프의 모양 잘 봐두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공유결합 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공유결합 길이는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거리거든? 거리는 결국 뭐로 측정할 거야?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거잖아? 그래서 공유결합 길이를 물어보면 결합이 형성될 때 핵간 거리를 써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74. 아까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피코미터라고 읽는다 그랬지? PM, 피코미터. 그리고 수소가 분자를 형성할 때 436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거꾸로 그 결합을 끊을 때는 나갔던 에너지만큼을 다시 흡수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436kJ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형성됐던 결합을 끊고 원자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가는 반응도 가능하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고 공유결합끼리라든지 이런 용어 정도 봐두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가까운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전자구름들이 너무 겹치게 된다. 반발력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그 공유할 때 꼭 한 쌍씩만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 필요한 만큼 공유하면 돼. 그래서 한 쌍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전자쌍을 두 쌍을 공유할 수도 있고 세 쌍을 공유할 수도 있어서 공유하는 전자쌍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지. 저기 메테인이 나와 있는데 메테인이 이렇게 생겼어. 작년에 많이 봤지? 네. 정사한테 저기 뭐 안에 있는 전자를 다 그려놓긴 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탄소의 경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미안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우리가 그걸 점으로 찍을 때 루이스 전자점식은 규칙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규칙이 뭐냐면 하나씩 찍는다가 규칙이야. 하나씩 먼저 찍는다. 순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어디부터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탄소는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찍으면 어차피 사면에 하나씩 찍히는 거잖아. 근데 쌍을 이루는 거 2개까지 해서 전체가 8개의 전자가 될 때까지 찍는데 여하튼 기본 원칙은 일단 하나씩 먼저 찍은 다음에 쌍을 이루게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리고 내가 얘를 수소랑 결합을 시킬 건데 수소는 어차피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걸 함께 가진 형태를 띄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옥텟을 이루기 위해서 탄소는 4개가 다 쌍을 이루어야 되니까 수소랑만 결합하게 되면 수소 4개랑 결합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 전자쌍은 탄소도 가지고 있지만 수소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평면에 그리면 사실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전자쌍 한 쌍을 선 하나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말하는 구조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평면에는 그냥 크로스 형태로 그린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평면에 모든 물체가 평면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얘를 입체적인 상황으로 딱 빼면 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쌍 4쌍이 퍼져 있을 때 전자와 전자는 서로 어떻게 해? 밀어낼 거 아니야? 전자쌍들끼리 최대한 밀어내면서 여기 공간을 나눠 가져야 되겠지? 나눠 가지려면 크로스 형태가 아니라 얘네들이 가장 멀리 퍼지게,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퍼지게 하는 구조가 이거라는 거야. 정사면체 구조가 이 전체적인 입체 공간을 4등분을 딱 정확하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메테인의 구조가 정사면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리긴 하지만 실제로 90도 각도가 아니라 109.5도의 각도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지. 모양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퍼지는 입체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쌍씩 공유하는 걸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2쌍이나 3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산소랑 질소를 예를 줬거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소랑 결합한다고 치면 또 다른 산소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만 쌍을 지금 못 이룬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다른 애들이 특별히 더 와서 결합할 수도 있지만 보면 하나씩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 하나를 가까이 가져와서 여기서 전자쌍을 함께 가진 이런 형태로 공유하게 되는 거야. 2쌍을 가지게 되는, 2쌍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양쪽에 있는 산소가 전부 다 8개씩의 원자과,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씩의 전자를 가진 옥텟을 이루게 되는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공유하는 전자쌍 한 쌍을 선 하나로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뭐 옆에 모형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한데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중결합을 직선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표현하거든.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또 다른 질소랑 결합할 때 이렇게 되면 나머지 전자들을 가져다가 쌍을 이룰 수가 있지.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네. 약속이야, 이건 약속.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쌍을 이렇게 세워서 3줄로 이렇게 그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함께 가지는 거, 3쌍을 함께 가지게 되면 질소와 질소 사이에 3쌍의 전자쌍을 함께 가지는 걸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 삼중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함께 가지는 전자쌍 있지? 이 전자쌍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쌍, 공유한다 라고 말하고, 요런 애, 요거는 딱 얘 거잖아. 같이 갖고 있지 않아. 원래부터 있었던 전자쌍, 나만 가지고 있는 내 거는 공유하지 않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다. 여기 빈칸에 질소의 삼중결합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처럼 그리지 말고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결국 질소 원자 2개가 3쌍을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선생님이 여기서는 위에다가 그렸는데 옆에다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통 이제 균형 맞춰서 옆에다 표현해주는 경우들이 더 많고, 일반적으로 위쪽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그냥 나타내기도 해요. 뭐 이거는 크게 상관없다. 다중결합,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다중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걸 봐두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온결합 물질 배울 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나왔었잖아. 공유결합 물질도 성질을 할 건데 뒤에서 자세히 하고 앞에서 조금만 볼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인 물, 메테인,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은 대부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근데 대부분 그런 거고, 다른 얘기가 또 나와 있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메테인, 질소, 산소, 물 이런 애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낮은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 두 패턴의 차이가 뭘까? 메테인,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은 정확하게 뭐가 몇 개씩 결합했는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분자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둘 다 지금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 모든 원자들 C라고 써 있지. C. 네. 그리고 얘네들은 고체류 존재 흑연 또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쓴단 말이야.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냐? 배열이 바뀌면 되잖아. 압력이랑 온도가 엄청 높으면 변형할 수 있어.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값어치는 별로 없어서 공업용으로 사용해요.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들어봤어? 유리 자를 때 쓰는 칼인데 칼같이 안 생겼는데 막대기에 어떤 뭉툭한데 끝에 뭐가 달려있거든? 막대기 두 개. 걔가 다이아몬드인데 인조 다이아몬드야. 공업용으로 탄소 성분되어 있는 게 엄청난 온도 압력을 가해가지고 모양을 그 걔네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이 다 탄소인데 결합이 다 동일한 크기의 막대로 되어 있지. 다 공유결합으로 전체가 형성돼. 근데 공유결합은 그 결합 자체는 되게 강해. 그래서 요걸 끊어서 상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상태 변화가 어려우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해. 흑연은 이렇게 생겼으면 요 결합, 요 막대는 다이아몬드에 있는 막대랑 크기가 같잖아. 여기 이 결합이 다 무슨 결합이란 소리야? 다 공유결합이란 소리야. 그런데 이 하나의 판, 또 다른 판의 사이에 있는 이 결합의 요 막대의 길이는 좀 다르잖아. 판을 하나 형성할 때는 공유결합인데 판하고 판 사이는 공유결합은 좀 아니야. 그냥 다른 인력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해. 그래서 여기 이 판은 잘 안 깨지는데 얘는 좀 잘 깨져. 근데 이거 흑연으로 연필심, 샤프심 같은 거 만들잖아. 샤프심 잘 부러지잖아.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여기가. 여기 판이 끊어지는 게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려. 그러다 보니 약한 부분이 잘리는데 공유결합은 강하니까 이 판은 잘 안 깨져. 그래서 그래핀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 그래핀 흑연에 샤프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계속 막 이렇게 때문에 처음에 그래핀 만들었을 때 그 과학자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떼었다 계속해서 판 하나를 떼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요 판 하나를 떼는 거야, 여기를 끊어서. 물론 뭐 그게 쉽지는 않겠지. 그러나 이 판은 잘 안 깨지고 공유결합은 잘 안 깨지고,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판과 판 사이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얘는 좀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깨질 수가 있어. 전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유결합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상태 변화가 어려워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렵고, 얘는 정확하게 몇 개가 기본인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분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정을 이루는 형태예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분자잖아. 물, 메테인, 질소, 산소 분자잖아. 이거 뭔지 알아? 얼음이야. 믿거나 말거나 얼음인데, 얼음은 이게 요 하나의 요 분자가 물이잖아. 네. 물 분자 사이에 인력으로 결합해 있는 형태지. 고체 얼음인데 지금 보면 물 분자는 산소랑 수소가 되게 가깝게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 보라색 막대를 표현하고 있잖아. 이 보라색은 공유결합이 아니거든. 공유결합이 아닌 건 아까 상대적으로 잘 끊어진다 그랬지. 물 같은 경우에, 얼음 같은 경우에 물로 만들면 이 보라색을 끊으면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을 일부를 이렇게 약간 몇 개 끊어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물이 되는 건데, 그때 끊어지는 결합은 공유결합은 아니야. 얘네들을 상태 변화시킬 때 공유결합을 끊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약한 결합을 끊으니까 상대적으로 녹는 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를 형성하는 아이들이 상태가 달라지게 될 때는 공유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분자 사이에 조금 약한 결합들이 생기는 걸 끊거나 하는 식으로 상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녹는 점이 조금 낮아.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 분자를 만드는 애들의 녹는 점, 끓는 점 낮아. 그런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전체가 공유결합을 형성된 결정이 되는 고체 물질들 같은 그런 결정들은 상대적으로 상태 변화가 쉽지 않아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 공유결합 물질은 사실은 전기전도성이 없거든? 너희들 그 물, 전기 분해할 때 물이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했잖아. 근데 그게 맞는데 예외가 있어. 진짜요? 흑연이 예외. 흑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유결합은 전하로 운반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흑연은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지. 자, 육각형의 판을 형성을 할 건데, 이 탄소 하나가 결합을 몇 개 했어, 여기? 3개. 3개밖에 안 했어. 근데 원래 결합 어떻게 해야 돼? 4개는 해야지 옥텟을 이루잖아. 4개를 못하고 3개를 했으면 나머지 전자 하나가 여기 어디 있겠지? 결합을 못한 전자들이 판 위에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결합을 못한 전자들이 판 위에 돌아다니다가 전기를 꽂으면 그 전자들이 전자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그래서 흑연은 전기가 통해. 그래서 흑연을 전극으로 많이 사용해요. 흑연 전기 전도성이 있는 예외적인 물질 중에 하나고, 원래는 흑연만 얘기했었는데 이게 막 플로렌이랑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애들, 그래핀은 흑연의 한쪽 판만 띄어낸 거잖아. 그런 애들도 전기가 통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기전도성을 갖는 예외적으로 같이 등장하기도 해요. 밑에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자 그랬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지? 네. 그럼 누구와 누구냐? I2, Cl2, HCl, HF. 이거 네 개지? 얘는 NaF랑 KF의 나트륨이랑 칼륨은 금속이잖아. 그쵸. 근데 이건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면 너희들 HCl은 원래 이름은 뭐야? 본명? 염화수소야. 근데 이 염화수소가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래서 걔를 물에 녹인 걸 뭐라고 불러? 염산이라고 불러요. 염산. 자, 염산은 물에 녹이면 너희들 알겠지만 무슨 성을 띠어? 산성을 띠어. 왜 산성을 띠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지. 네. 그러면 염산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연결. 네. 염산은 원래 염화수소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야. 연결.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로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되지만 걔를 물에 녹였을 때 그냥 이온의 형태로 나눠지는 것 뿐이야. 아. 전자를 잡아당기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의 차이 때문에 염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넘어가게 돼서 결국은 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 뿐이야. 그러나 이 이온으로 나눠져서 염산이 된다고 해서 이온 결합이 되는 건 아니고 공유 결합이다. 이거 기억해 두면 돼. 자, 금속 결합도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결합이다. 뭐 했는데 여기 알칼리 금속인 리튬과 나트륨, 알칼리 토금속인 마그네슘이 나와 있어. 너희들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1족과 2족의 이름인데 원래 족의 이름 붙어 있잖아. 알칼리 금속이 영어로 알칼리 메탈이라고 해요. 메탈은 금속이니까. 알칼리는 염기성을 띈다라는 뜻인데 금속 자체가 염기성이라기보다 걔가 만드는 화합물이 염기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은 그럼 뭐 비슷한데 알칼리 메탈인데 무슨 메탈이겠어? 토 모바일. 소일? earth? 원래 알칼리 지구금속인데 지구금속이라고 하지 않고 토금속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각 구성 성분 물질로 많이 존재하는 아이들이 많아. 그래서 이름에 이런 거 붙여놓은 거야.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고 싶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을 버리는 형태를 많이 띠겠지? 그래서 뭐가 되면서 리튬이랑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고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고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 양이온이 돼요. 이렇게 해서 옥텟을 만족시켜. 자, 근데 이게 원래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그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줘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되게 이기적이라고 했지. 예, 주기 전에 일단 버리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뭐 리튬뿐 아니라 금속들은 이온이 돼서 옥텟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전자를 일단 내보내. 그 자기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나 그 전자를 누가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이거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원자의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았는데 금속이라는 전체적인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 그런데다가 금속은 양이온이니까 막 양이온으로 배치돼 있잖아. 플러스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작으니까 이 전자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플러스들 간의 반발력을 약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걔네들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금속결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자유전자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 금속은 전자를 잘 버려. 그리고 자기는 양이온이 돼서 존재하는데 걔가 버린 전자가 그냥 금속의 양이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은 뭐 결합시키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균형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은 그 자유전자랑 금속 양이온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합이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성질을 가지는데 금속 결합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이 왜 생기냐 거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 성질이 생겨요. 무슨 예능 프로 같아. 예능 프로. 리액션. 그래서 너희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이온 결합하고 비교되는 성질이에요. 이온 결합은 바깥에서 외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망치로 때려. 부스러지잖아. 걔네는 배열이 흐트러지면 그냥 인력이었던 애들이 청력으로 반발력으로 바뀌어서 다 부스러진단 말이야.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망치로 때렸어. 모양이 바뀌어. 망치로 때리면 배열이 흐트러졌는데 플라스틱이 있던 위치가 흐트러져도 결국 누가 돌아다니면서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균형을 맞춰서 그 사이가 깨지지 않아. 그래서 얘는 모양 변형이 쉽게 되고 부스러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가늘게 뽑아서 선을 만들 수도 있고 구리선 뭐 이런 금속선을 만들 수도 있고 얇게 펴서 알루미늄 호일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야. 칼 이런 거 만드는. 옛날 드라마 주몽에 강철검 만들기 위한 수많은 도전과 막 이런 뜨겁게 철을 가열해가지고 망치 때리고 막 이런 거 담금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요즘 애들 드라마 주몽을 잘 몰라가지고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 여하튼 칼을 만드는 장면 같은 게 사극 같은 데 나오면 되게 뜨겁게 가열한 그 금속을 망치로 계속 두들겨. 그러면 금속이 얇게 펴져. 얘네들이 원래 이온결합 물질이면 망치로 때리면 부스러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이 부스러지기 전에 그 사이를 균형을 맞춰서 또다시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만 부스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모양이 가능해. 뭐 사실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일단 가늘게 뽑을 수 있고 얇게 펼 수 있는데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하고 펴짐성을 전성이라고 해요. 나 맨날 연성, 전성을 헷갈려. 왜요? 몰라. 이런 용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맨날 헷갈리는데 어쨌든 연성과 전성. 연성 때문에 전선을 만들 수 있고 전성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금속은 또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야? 전기를 잘 통하는 거지. 근데 전기만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열도 잘 전달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돼요. 특히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원래 자유로워. 그러니까 너희들 보면 전자가 지금 막 멋대로 화살표가 멋대로 그려져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전기를 통하면 얘를 회로를 연결하면 양이온은 어차피 움직이지 않아.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을 때 너희 전기가 통한다,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가 뭐야? 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 전자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그 흐름이 생기면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원래는 멋대로 돌아다니지만 흐름이 있으면 흐름을 또 따라가. 그래서 원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전류가 흐를 때는 그 전류가 흘러주는 전자 이동 방향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 이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서 왜 전기 전도성이 있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전기 전도성뿐 아니라 열도 잘 통해서 요즘은 사실 소재가 워낙 다양한 소재들이 많아서 냄비 같은데 손잡이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도 가끔 뜨거워지지 않는 금속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쉽게 그냥 왜 라면 끓일 때 많이 쓰는 양은 냄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만지면 완전 엄청 뜨겁잖아. 그런 애들 좀 조심해야 되겠지. 공유결합 물질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어물쩍 해가지고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너는 집에서 라면 잘 안 끓여 먹잖아. 라면을 끓이려고 이렇게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처음에 물이 액체잖아. 그 액체 상태의 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분자의 사이사이가 살짝 약하게 이렇게 인력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얘를 끓이면 나중에 부글부글해서 이렇게 수증기로 증발되잖아. 수증기로 되잖아. 끓잖아. 수증기로 돼서 날아갈 때 어디가 끊어지는 거냐 도대체. 어디가 끊어지냐면 이 점점점이 끊어질 거거든. 이 점점점이 끊어지면 얘는 이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날아가는 거야. 산소, 수소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 상태가 변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너희들 공유결합 끄는 거 분해하는 거 있잖아. 물을 분해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전기통 해야 되지? 네. 이렇게 끓여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물 같은 아이들의 끓는 점,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 뭐 높다고 하면 높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의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지 않은 이유는 공유결합은 강하니까 걔네들의 모양은 유지되는데 상태를 변화시킬 때 그 모양 그대로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약한 결합을 끊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걸 끊기기는 쉽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발하면 뭐가 생겨? 위에 이렇게 막 김 나오잖아. 김. 안경에 김설이고 김. 우리 눈에 보이는 김이 설이고 이러는 거는 물이야. 수증기 아니야. 수증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발생하면 왜 김이 서리는 거야? 수증기로 나왔어. 근데 나오면 가열되던 열에서 멀어졌지? 그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서 물방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얀 김이 막 올라오면 수증기가 발생했다가 그 상태가 금방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고, 자, 안경이 김서리고 이러는 거잖아. 다 물방울인 거야. 너네가 호흡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들이 나와. 근데 나와서 식으면 물방울들이 안경에 둘러붙어서 김이 서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수증기는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수증기가 존재한다.